경호처 관계자들이 뭐 한 7차례 정도 네.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진술이 축적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경찰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겼고 이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제 수사의 전제 조건이 사실 첫 번째가 증거인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주의뢰지 않습니까? 도주의뢰는 없다고 치더라도 네.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다면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다. 당황한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적절하게 미루다가 적절한 시기에 소환조사에 응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청구를 했죠. 아직 발부는 안 됐죠. 그렇죠. 이제 네. 발부되면. 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살다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는 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권은 없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다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훈 경호처장이라든가 김성훈 차장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비호하고 도왔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죽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락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법불악위라고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피의자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조사실 마련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직 대통령 특별하게 조사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검이 자료 넘겨받고 좀 수사를 하다가 막바지에 뭐 한 달, 두 달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부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뭐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특검의 수사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이거 한 번 불러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 여러 번 부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내란죄 수사는 어느 정도 됐죠.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외환죄 수사, 즉 북한을 끌어들여서 국지적 분쟁을 유발시키고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의혹이 실은 특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 외환죄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아주 극소수에 국한돼 있어요. 노상원 씨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 같아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네. 당신은 그냥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유일하게 조사 안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그냥 우리를 쉽게 보지 마. 호락호락 안 할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은 일단 기선제압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일단 신병 확보부터 한다는 얘기는 그냥 막판에 한 번 딱 불러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여러 번 불러서 물어볼 예정이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에 대해서 여러 번 불러서 물어보고 확실하게 좀 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이 주요 일지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겁니다. 사실 이 3월 18일에 검찰이 체포 저지 혐의로 뭐 김성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고요. 다만 이 법원에서 김 전 차장 영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이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5월쯤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이때 1차 출석 요구를 윤 전 대통령한테 하죠.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출석 요구 12일 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하는데 역시 안 나왔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18일 날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19일 날까지 3차 오세요 했는데 요때까지도 안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 최경철 위원님, 이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3번이나 불렀는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 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네. 내란임을 증거로서 구증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확실히 해서 네.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12.3 비상계엄은 경고계엄이어서 이것은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하지만 뭐 검경은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특검은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쌍방이 엇갈리는 속에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방금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결국에 그렇다면 이것이 내란 혐의의 네. 그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초장부터 강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이 구속 취소까지 이르게 된 것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것은 수사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은 취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기현 부장판사가 판시를 한 것인데 그러나 지금 내란 특검은 법정 특검이죠. 네. 법에 정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특검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사 권한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즉각적으로 우리 지금 소환에 응하려고 그랬는데 왜 체포영장 청구하냐 이렇게 조금 수세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이 조금 아마 판사가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여러 정황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서도 재판부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전략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의 뭐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증거로서 자기가 그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지 여론에 너무 기대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3번이나 불렀지만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뭐 공수처나 여기서 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려고 했는데라는 입장도 어제 윤 전 대통령 쪽에서 내놓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입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가 됐다라는 소식에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거라고 해서 특검이 발족한 다음에 일정 조율을 거쳐서 조사에 응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특검은 제대로 이 법에 정한 이 공식 수사기관이니까 내가 제대로 절차 맞게 특검에서 부르면 갈라 그랬는데 왜 안 부르고 갑자기 영장이야? 이 얘기예요. 일단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적절하게 미루다가 적절한 시기에 소환조사에 응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청구를 했죠. 아직 발부는 안 됐죠. 그렇죠. 이제 네. 발부되면. 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살다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는 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권은 없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다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종훈 경호처장이라든가 김성원 차장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비호하고 도왔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죽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법부락이라고 하지만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신분이 귀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죽은 권력이고 국민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거든요. 지금 정치, 외교, 경제 모든 게 정상을 찾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돌아다니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금 체포영장을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채 바로 했다라고 하는 건 경찰의 수사가 촘촘히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이고 네. 절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 앞으로 이제 안 나와 봐. 그러면 바로 체포하고 영장 발부하고 할 거 다 할 거야. 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과거의 그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이 특검이 경찰 자료를 23일에 받아서 24일에 바로 영장을 쳤다는 얘기는 이거는 경찰 조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돼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체포영장에 어떤 얘기들이 써 있느냐가 좀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 막아 비화폰 조치해야지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체포영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체포영장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국일보는 이미 본 것 같습니다. 뭐 받았던지 들었던지. 근데 이 체포영장에 따르면 여기 좀 볼까요?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네가 통신 잘 안다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느냐라고 물었고 두 번째 전화에선 수사 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지금 이 체포영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최경철 위원님,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김성훈 차장 혹은 뭐 비화폰 아니면 불러서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이 경찰 조사 이 체포영장에 실렸다는 건 이건 김성훈 차장이 다 얘기를 한 거야라는 생각이 사실 일단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처 관계자들이 뭐 한 7차례 정도 네.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진술이 축적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경찰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겼고 이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제 수사의 전제 조건이 사실 첫 번째가 증거인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주의뢰지 않습니까? 도주의뢰는 없다고 치더라도 네.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다면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다.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진행 상황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게 진술이 대통령께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된다. 대통령 재임 때와 똑같은 그런 수사 방어권 형성은 네.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하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좀 방향을 달리해서 수사에 네. 임하셔야지 지금처럼 뭐 법률이 잘못됐고 누가 수사 권한이 없고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다르게 방어권을 행사하셔야지.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계속해서 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윤 전 대통령이 한때 몸담으셨던 네. 보수 정당에게도 결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어떤 이런 상황과는 지금의 스탠스가 좀 달라져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그럼 대체 체포영장 일단 청구를 했는데 발부 여부가 언제 결정이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윤 체포영장 발부 빠르면 오늘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뭐 빠르면 오늘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저희 지금 댓글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영장이 발부가 돼도 지난번엔 거부했었거든요. 체포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체포 거부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뭐 경호처 직원들이 전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까? 전혀 보호하지 않죠.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럽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네. 또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짝 꼬리를 내리지 않으실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걸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48시간 체포영장이 수사를 받고 나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봐, 신청될까 봐 그것까지도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말씀처럼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체포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나중에 이 청구를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직 특검이 제대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일단 체포영장을 가지고 네. 군기를 잡고 수사를 한 다음에 네. 체포를 풀어줄 수 있어요. 48시간 내에 풀어줄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네. 풀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고 이번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